놀이터에서 휠체어 탄 아이들을 본 적 있나요? 그런 아이들을 보기 힘든 까닭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요? 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신체적 장애가 있는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신기해요. 항상 제가 얻고 다니기만 하고 그랬는데 기강이도 많이 좋은가 봐요. 가고 싶은 데도 가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자유?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어디 갇혀 있다가 그냥 풀린 느낌이라 해야 되나? 대충 그런 느낌으로. 누군가에게는 훨훨 나는 날개가 될 수도 있는 휠체어와 이동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토요일 아침 8시, 채린이가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인데도 이렇게 일찍 집을 나서는 건 인근에 있는 발명교육센터에 가기 위해서인데요. 원인이 불분명한 희귀 질환으로 인해 잘 걷지 못하는 채린이는 익숙하지 않은 곳이나 먼 거리를 이용할 때는 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합니다. 수업은 9시에 시작하지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대기자 수를 고려해 항상 여유 있게 미리 움직여야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발명교육센터에서 수업을 들은 채린이는 중학생이 된 올해부터는 발명 메이커 마스터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달에 한 번 있는 수업이지만 채린이에게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과학과 기술, 예술 등을 통합적으로 배울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적 호기심이 많았던 채린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는 발명으로 이어져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쟁쟁한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을 제치고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특허를 2가지나 낸 채린이는 발명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릅니다. 저는 발명보다는 제가 불편하거나 개선하고 싶어 하는 점을 많이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명도 딱히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런 걸 해결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명의 소질이 있다기보다는 제 삶 개선에 생각이 많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발명 아이디어를 낼 때는요, 제일 많이 내는 게 그 집안에서 용품, 주방 용품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학용품이에요. 그게 뭐 그런 게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많이 겪고 있는 거거든요. 밀접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익숙하고 거기서 느꼈던 것들을 아이디어로 끄집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채린이 같은 아이들이 있으면 또 그게 직접 보게 되잖아요. 아,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5시간 반에 걸친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아침이 올 때와 달리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채린이는 가능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직접 부딪혀보는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저상버스를 타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엄마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휠체어 이용자에게 버스 안은 그리 편안한 공간은 아닙니다. 저 죄송한데 자리 좀 양보 좀 해주시겠어요? 그 장애인석이라 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자를 접어야 돼서. 죄송합니다. 분명 교통 약자를 배려한 좌석이지만 앉아있던 승객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데요. 버스 기사의 친절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채린이와 엄마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채린이와 엄마는 주위의 시선과 마음의 불편함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습니다. 기분 전환도 할 겸 간식거리도 살 겸 두 사람이 집 근처 백화점을 찾습니다. 오늘처럼 둘이 함께 쇼핑을 할 때는 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곳을 이용하는데요. 건물에 턱이 없고 엘리베이터 같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채린이에게 전동 휠체어는 다리이자 날개입니다.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혼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이나 하고 싶은 것 아니면은 같이 놀고 싶은 친구들이랑 제가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의지대로 직접 제 다리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전교 학생회장도 할 만큼 적극적인 성격의 채린이는 중학교에 진학할 때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라는 곳을 입학을 하면서 6년을 겪어봤는데 특수학급이라는 것이 분류되어 있어 저희 아이가 소속돼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라는 것은 특수사회가 없잖아요. 막상 어른이 되면 일반 사회에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저희 아이가 그냥 일반 학급에서 일반 비장애 친구들과 똑같이 소통하고 익숙해지고 서로 간에 익숙해져야지 아이가 맞이하는 어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일반 사회에 우리 아이도 잘 적응하고 살지 않을까 싶어서. 채린이의 경우처럼 자라는 아이들이 몸에 맞는 휠체어를 타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잘한다는 생각으로 아이의 몸보다 큰 휠체어를 타는 경우 자세가 굳고 척추엽 구분증 등 2차 장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 속도에 맞춰 휠체어를 바꾸려면 적어도 3-4대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몇 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맞춤 휠체어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 아동과 청소년의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 한 사회공헌 전문재단에서 제안하고 파트너사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만 6세에서 18세의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동 휠체어와 동력 보조 장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몸에 잘 맞는 휠체어를 지급받은 후에는 특별히 마련된 코스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바깥으로 나가 안전하게 휠체어를 타기 위해서는 장비 조작법은 물론 환경에 대한 대응법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기본적인 사용법을 교육받습니다. 최소한 누른 상태에서 3초. 그럼 이제 디디딩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시면은 모터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잠깐만 선생님 다시 뺄게요. 앞으로 가려면 앞으로 오면 그렇지 앞으로 잘하네. 기본적인 장비 조작법과 자세를 익힌 후에는 다양한 환경이 마련된 코스 위에서 움직여보는데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법이죠.
그동안 보호자가 뒤에서 미는 대로 움직였던 아이들이 스스로 휠체어를 조종해서 원하는 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응 시간은 다른데요.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체험하며 안전하게 이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엔 약간 무섭고 약간 겁도 난다 해야 되나? 잘 안 될까 봐.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실력도 쌓이고 느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 저한테 자꾸 그러거든요. 놀이터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얘를 업고 나가기는 좀 버겁거든요. 이제 혼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전 세계에 유통되는 휠체어는 무려 1000여 종에 이릅니다. 그중 국내에는 150여 종의 휠체어가 있는데 크게 수동 휠체어와 전동 휠체어로 나뉩니다. 손으로 바퀴를 움직이는 수동 휠체어에 비해 모터로 움직이는 전동 휠체어는 조작이 쉽고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고 무게가 100kg이 넘기 때문에 일반 버스나 승용차에 싣고 내리는 게 불가능하죠. 때문에 휠체어 사용 아동과 청소년의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에서는 맞춤형 수동 휠체어에 모터와 배터리 같은 동력 보조 장치를 달아 전동 휠체어처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뒷받침이 가능했던 것은 이 프로젝트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소셜 모빌리티 벤처기업이기 때문인데요. 딸의 친구가 힘겹게 수동 휠체어 타는 모습을 본 이 회사의 대표가 모터를 만들어 달아준 게 인연이 됐습니다. 신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급받고 난 후에 뭐 3개월이나 6개월 이후에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뭐 AS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과 그 후가 너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여기 처음 오는 아이들은 좀 많이 뭐라고 할까요? 그 대화도 많이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표현, 감정 표현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몇 개월 지나서 만나면은 아이들이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밝아 있고 얼굴색도 밝아지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아이들 이동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휠체어로 갈 수 있나? 다른 학생들은 얼마나 고민을 할까 이런 걸?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소풍을 안 가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한 장애인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날갯짓은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또 다른 이들의 생각과 더해져 사회변화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에게 주목했을까요? 사실 이동이라는 것, 특히 이제 아동의 이동이라는 건 저희는 성장하고 굉장히 관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신체도 발달을 하겠지만 또 새로운 사회 환경들을 접하고 만나면서 어떤 뭐 사회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도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이동은 아이들의 어떤 건강한 성장에도 기여를 할 거고요. 또 사회와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는 데도 큰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공헌 전문재단은 기술을 가진 소셜 모빌리티 벤처와 후원이 가능한 기업을 연결해 2019년부터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휠체어를 지원받은 아이들은 총 2,700여 명에 이릅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축은 경제적 지원을 맡고 있는 후원사입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휠체어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그룹의 임직원 가족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가족이 함께 모여 걷기 대회도 진행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장애인들은 이동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없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더욱 갑갑했던 터라 모처럼의 나들이에 모두 신이 났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아이들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하고 그룹 임직원들에게는 아이들과 함께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편견 없는 시선 때문일까요? 아이들의 휠체어가 쌩쌩 잘도 달립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자리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너무 답답해했고 여태까지.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좋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항상 그 휠체어나 유모차를 밀 때는 뒤에서만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으면 지금은 이렇게 손잡고 같이 걸어갈 수도 있고 마트나 뭐 이런 데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게 사회성 발달이나 자기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화창한 봄나들이에 도시락 먹는 재미가 빠질 순 없죠. 잔디밭 여기저기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런 후원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2018년 우연한 기회에 한 공익재단으로부터 아동용 휠체어 5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을 줄 알았던 휠체어가 아이들에게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장애 아동들은 몸에 맞는 휠체어가 없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이가 유모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이들 개개인에게 맞춤 전동 휠체어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장애 아동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아이들과 그 가족까지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이들의 삶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의 김매희 교수 연구팀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이동성 향상이 아이들과 보호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움직이는 거리와 빈도, 시간 등 이동의 양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나 걱정, 제약 없이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학습하고 성장하는 이동의 질 또한 향상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비단 아이들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보호자의 삶의 질도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부양 부담이 어느 정도 줄었고 가장 큰 이유는 아동들이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언제나 함께 해줄 필요가 없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동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도 앞으로 혼자 지낼 수 있겠구나. 나의 삶도 지금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적어질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은 함께 걸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맞춤 휠체어와 동력 보조 장치는 아이에게 날개가 됩니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생인 민규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5살 때 교통사고로 왼쪽 뇌를 다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재활치료도 열심히 하고 평소에도 스스로 움직이려고 애를 써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규는 조금 특별한 나들이를 하려고 합니다. 후원사의 이벤트에 응모했다 당첨이 돼서 스카이박스에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벌써부터 들뜬 표정입니다. 민규야, 오늘 어디 가요? 좀 이따가? 야구장 가요. 야구장 가요? 네, 야구장 가니까 어때요? 좋아요. 신나고 재미있고. 경기 시작 시간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서는데요. 민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되도록 스스로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옳지, 잘했어요.
민규가 야구장을 찾은 건 태어나서 이번이 2번째입니다. 낯선 곳인데다가 휠체어를 조종하는 게 아직 익숙하진 않아 때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에 유모차를 이용해서 이동할 때와 비교하면 한결 수월합니다. 일찍 도착한 덕분에 경기 시간까지는 한참 기다려야 하는 상황. 경기를 즐기기 위한 나름의 준비를 합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에 적응되자 슬슬 장난기가 발동하는데요. 해봐, 아픈 거라고. 어때?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내가 때려야 아파, 네가 때리면 안 아파. 내가 때려야 이거 풀어봐, 이거 풀어봐. 이거 언니 누나한테 때려? 누나한테. 안 되겠지? 꼬치 떨어져. 시켜봐, 그거. 함께 온 친구 가족도 신났습니다. 재밌어요. 그래? 어머니 이렇게 민규가 사람들 마음대에 오고 이러면 좋아하나요? 네, 좋아해요. 그 휠체어가 이제 그 이동할 때 전에 힘들으셨잖아요. 이 전동휠 치료 바꾸니까 지금 또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아졌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으니까 연습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죠.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집에서 TV로 중계방송을 보는 것보다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는 게 훨씬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를 잘 알지는 못해도 뜨거운 응원의 열기와 신나는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데요. 여러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같은 것을 보고 응원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귀중한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경험 속에서 배우고 느끼고 성장합니다. 더 넓은 세상을 만날수록 더 많은 기회가 생기겠죠. 오늘 민규의 세상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처럼 상냥하게 내게 불어오던 너 찬란하게 피어나던 여름의 꽃처럼 반짝이던 너